밤하늘을 가르는 한 줄기 빛처럼 그녀와 그의 시선이 마주쳤다.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단숨에 심장을 스쳤다. 이 마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문득 집안에 울리는 초인종 소리 그 순간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부드러운 주황빛 노을이 현관 앞에 내려앉던 순간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며느리의 손등을 스칠 듯 지나간 시아버지의 손 뒤도 치하는 그러나 설명할 수 없는 온도가 그 짧은 순간에 남았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둘 사이에 흐른 그 묵직한 공기는 분명했다. 이 관계는 절대 넘어서면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것, 그런데도 서로가 모르는 사이에 그 선 가까이까지 다가서고 있다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었다. 시아버지, 50대 후반. 평생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온 남자. 그리고 며느리, 30이 갓 넘은 젊은 여인. 남편이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혼자 집안을 지키는 그녀는 겉보기엔 늘 밝았지만 가끔씩 흘리는 공허한 미소는 어딘가 허전했다. 그 허전함을 이상하게도 시아버지는 누구보다 빨리 알아채곤 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물컵을 꺼내려다 손이 미끄러질 뻔한 찰나 그녀의 허리 뒤로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지탱해준 사람도 다름 아닌 시아버지였다. 너무 가까운 거리, 숨결이 맞닿을 만큼의 간격. 며느리는 놀란 듯 눈을 들었고 시아버지는 순간적으로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둘의 눈빛은 단 1초도 되지 않는 순간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담아버렸다. 왜 이 사람에게 이런 떨림을 느끼는 거지? 이건 절대 느껴선 안 되는 감정인데, 그리고 그날 밤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기 전 문 앞에서 멈춰 선 시아버지. 그는 한참 동안 등을 돌린 채 말하지 못한 한마디를 삼켰다. 너무 걱정된다. 그런데 왜 내가 이 정도로 신경 쓰는 걸까? 이제 그들이 마주하게 될 감정은 어디로 흐르게 될까? 이 관계는 절대 시작돼선 안 되지만 이미 심장은 조용히 선을 넘고 있었다. 거실에 불이 은은하게 켜지고 집안은 고요했다. 며느리는 물컵을 내려놓으며 살짝 떨리는 손끝을 감추려 했지만 시아버지는 이미 그것을 보았다. 그 역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당황하고 있었고 숨을 고르며 시선을 돌렸다. 그러나 눈을 피하는 순간조차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여전히 손바닥에 남은 것만 같았다. 아까 괜찮았니? 시아버지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거실 공기를 흔들었다. 며느리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냥 깜짝 놀랐어요. 오늘 하루가 좀 길어서 그런가 봐요. 말끝이 흐려지고 그녀의 시선은 테이블 위를 맴돌았다. 무엇을 바라보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눈을 둘 곳이 없어 헤매는 느낌. 시아버지는 그 표정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아주 천천히 다가갔다. 둘 사이의 거리가 서서히 줄어드는 동안 아무 말도 없었지만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다. 요즘 많이 힘든가 보구나. 그의 말은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온기가 있었다. 그 온기가 며느리의 내면 깊은 곳을 건드렸다. 네, 가끔 마음이 허해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녀는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너무 많은 감정을 흘려버린 뒤였다. 시아버지는 잠시 고민하듯 숨을 들이켰다. 나는 내가 혼자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한다. 나한텐 말해도 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빛이 조용히 맞닿았다. 이야기보다 더 많은 감정이 그 짧은 시선 속에서 오갔다. 그녀의 눈가가 아주 가볍게 흔들리며 숨소리가 얇아졌다. 그 순간 그의 손등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그녀의 손 가까이로 움직였다. 닿지는 않았지만 거의 닿을 듯한 거리. 그 작은 거리감이 오히려 모든 감각을 날카롭게 세웠다. 시아버님,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가끔 이상하게 편해요.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단지 그녀의 말을 곱씹는 듯 오래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감정, 해서는 안 될 감정,
그러나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감정이 동시에 흐르고 있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그 몇 초가 둘 사이의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까지 멀어지는 듯 그냥 둘의 숨결만 남아 있었다.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감정이 시작되려 한다는 것만은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거실의 공기는 더 따뜻해진 것도 아닌데 둘 사이에서만 기묘하게 온도가 오르고 있었다. 며느리는 테이블 위에 올린 손을 조용히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다. 그 작은 움직임조차 시아버지의 시선을 붙잡았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해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져버릴 것 같아서. 시아버님은 언제 이렇게 혼자 계시는 게 익숙해졌어요? 묻고 나서 그녀는 스스로도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너무 깊이, 너무 가까이 들어가 버린 질문이었다. 시아버지는 잠시 숨을 걸러냈다. 익숙해졌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직도 모르겠다. 사람은 마음이 비어있는 걸 참 못 견디더라. 말을 끝내는 그의 눈에는 오래된 상처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며느리는 그 눈빛을 보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의 고독이 자신과 너무 닮아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고독 속에 자신이 손을 뻗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났다. 시아버님도 허전한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조용했고 떨림이 있었다. 그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다. 그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답이었다. 순간 며느리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손을 뻗었다. 그의 손등 바로 위까지 닿을 듯 말 듯 손가락 끝이 그의 체온을 느끼려다가 불쑥 그녀는 멈춰섰다. 당장이라도 닿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된다. 닿아버리면 이 감정에서 돌아올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시아버지 역시 그 움직임을 느꼈다. 그는 아주 천천히 눈을 들어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놀람도 두려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 바람이 있었다. 둘 사이의 공기가 더 진해졌다. 말없이 서로의 눈을 탐색하는 그 몇 초가 수십 분처럼 길었다. 그녀의 숨결이 조금 더 가까워졌고 그는 미세하게 몸을 기울였다. 정말 아주 조금. 그러나 그 작은 움직임 하나로 금지된 감정이 버젓이 드러났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는 갑자기 시선을 돌렸다. 손도 몸도 뒤로 약간 물러났다. 마치 자신을 강제로 끌어당겨 멈추게 한 사람처럼. 안 된다. 그는 아주 낮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거절당한 아픔 때문이 아니라 그 말 뒤에 숨은 아릿한 진심 때문이었다. 안 된다는 건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원하기 때문에. 둘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뜨거웠다. 그러나 그 뜨거움은 이제 더 깊은 갈망으로 번지고 있었다. 거실의 공기는 이미 밤 공기처럼 차분해져 있었지만 둘 사이의 온도만은 반대로 더 뜨거웠다. 시아버지가 뒤로 물러섰음에도 며느리의 시선은 그를 따라갔다. 마치 눈으로라도 붙잡고 싶은 듯, 놓아주기 싫다는 듯 숨결은 얇아졌고 침묵은 더 깊어졌다. 그 침묵 속에서 마음속의 말들이 서로를 향해 조용히 쏟아지고 있었다. 죄송해요. 먼저 입을 연 건 며느리였다. 그러나 그 말은 사과가 아니라 흔들림을 숨기기 위한 마지막 방어 같았다. 제가 너무 이상한 말만 하고 이상하게 행동해서.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야 할 사람은 나야.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억눌린 감정이 겨우 걸러진 듯 떨렸다. 내가 힘들어하니까 도와주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며느리의 가슴이 크게 흔들렸다. 크고 위험한 진실이 마침내 문틈을 열고 새어나온 것이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보았다. 저도 뭔가 느꼈어요. 그 한마디가 나오자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시계 소리도, 바람 소리도, 멀리서 들리던 TV 소리도. 오직 둘의 심장 소리만 남았다. 시아버지는 숨을 들이켰다. 눈을 감았다 뜨며 그녀를 바라보는데 그 눈빛은 참기에도 도망치기에도 너무 따뜻했다. 그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러면 정말 멈출 수가 없어질까 봐 그녀는 손을 들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다. 손끝이 그의 손등에 아주 부드럽게 닿았다. 그저 스친 정도였지만 전기가 흐른 것처럼 온몸이 반응했다. 그는 그 손을 피하지 않았다. 도리어 숨을 삼키며 아주 천천히 그녀의 손가락 끝을 감싸주려는 듯 움직였다. 그러다가 그는 멈췄다. 손이 닿기 직전에 마지막 한 가닥의 이성처럼. 둘의 손 사이에는 바늘 끝만큼의 간격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작은 간격이 오히려 실제로 닿는 것보다 더 뜨거웠다. 이러면 안 된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떨림을 들으며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숨과 숨이 섞일 듯한 거리. 입술이 닿을 듯 닿지 않는 거리. 그 순간 둘의 눈빛이 서로의 모든 감정을 삼켜버릴 만큼 강렬하게 맞부딪혔다. 그리고 장면은 바로 그 뜨거운 끝점에서 멈췄다. 폭발하기 직전에 숨 한 번 넘어가 버릴까 두려운 경계선 위에서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집안의 불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창밖에서는 가늘고 부드러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 빗소리가 마치 두 사람의 떨리는 마음을 감싸주는 듯 했다. 고요한 방 안, 낮은 조명 아래서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그림자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나로 겹쳐지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숨을 고르고 있었다. 이 밤은 절대로 넘어서면 안 되는 순간일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지금 그의 심장은 처음 느껴보는 뜨거운 고백처럼 뛰고 있었다. 정말 괜찮겠니?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수십 번의 다짐과 수백 번의 흔들림이 담겨 있었다. 며느리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갈 길을 잃은 감정이 아니었다. 결정된 마음이었다. 붙잡고 싶은 오래 기다린 따뜻함이었다. 이 밤만은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속삭임이었지만 그의 마음에 들릴 때는 폭발하는 진심처럼 울렸다. 그 말 하나가 모든 벽을 무너뜨렸다. 시아버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 그의 숨이 가라앉고 세상이 조용해졌다. 가까워진 얼굴, 떨리는 입술, 그리고 서로에게서 뿜어나오는 뜨거운 숨결. 입술이 닿았는지, 닿지 않았는지, 누가 먼저였는지, 누가 따라갔는지 그 경계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그녀의 숨결이 그의 숨결에 녹아들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뺨을 감싸는 순간 그녀는 마치 오래 기다린 안식을 찾은 듯 조용히 눈을 감았다. 두 사람의 심장 박동이 천천히 하나의 리듬으로 섞여갔다. 비가 조금 더 세게 내렸다. 그 소리는 두 사람 사이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긴장과 감정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이마를 기댔다. 그 작은 접촉이 온몸에 전율처럼 퍼져나갔다. 그의 손길은 조용하고 따뜻했고 망설임과 바람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둘의 몸은 서로에게 기대며 말을 대신했다. 붙잡히듯 감싸 안고 놓치고 싶지 않은 듯 가까워지며 오래 참고 숨겨온 감정이 피부를 통해 흘렀다. 이런 순간이 올 줄 몰랐어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그의 가슴에 닿았다. 나도 그래. 그의 손길이 그녀의 등을 천천히 따라 내려가며 조심스럽게 떨렸다. 이 마음을 더 오래 보고 싶다. 그 말에 그녀는 그를 더 끌어안았다. 지금 이 순간 어디에도 가지 않겠다는 듯이 둘의 몸이 완전히 맞닿았는지 아니면 그저 가까이 서 있는 것뿐인지 경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 밤
두 사람의 몸이 말로 하지 못한 이야기를 서로에게 속삭였다는 것, 비, 조명, 떨림, 숨결. 모든 것이 그들을 하나의 감정 속으로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밤은 조용히, 뜨겁게, 멈추지 않는 채 흘러갔다. 새벽빛이 커튼 사이로 아주 조심스럽게 스며들었다. 밤새 내리던 비는 멎었고 방 안에는 축축한 공기와 함께 어쩐지 설명할 수 없는 정적이 자리 잡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 있지도 완전히 떨어져 있지도 않은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밤의 뜨거움은 사라졌지만 그 잔향이 아직도 공기 속에 남아 있었다. 어젯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떨림이 목소리에 실려 있었다. 시아버지는 시선을 잠시 떨군 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따뜻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깊이가 동시에 있었다. 내 탓 아냐, 그는 낮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 밤은 우리가 둘 다 너무 외로웠던 탓이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작은 숨을 들여 마시며 그 말을 진심처럼 가슴으로 받아들였다. 그 말이 위로가 되었는지 더 아프게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둘 사이에는 이전보다 더 가까워진 감정이 있었지만 그만큼 더 무거운 현실도 따라왔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느리는 천천히 물었다. 그 질문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도망치지 않겠다는 용기도 있었다. 시아버지는 답을 찾지 못한 듯 한동안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그녀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밤새 자신에게 기대어 숨을 고르던 모습, 자신의 손을 꼭 잡던 순간이 너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너를 더 힘들게 하고 싶진 않아. 그녀는 미소도 눈물도 아닌 표정을 지었다. 근데 이상하게 편해요. 지금 이 순간도 말이 끝나는 순간 집안에 갑자기 울리는 초인종 소리가 두 사람을 찢어놓았다. 둘 다 놀라 몸을 굳혔다. 시아버지는 급히 문 쪽을 바라봤다. 이 시간에 누가 며느리의 심장도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밤의 감정은 아직 따뜻했는데 현실이 너무 빠르게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혹시 그녀가 말하려는 순간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더 크게, 더 길게. 시아버지는 조용히 일어섰다. 그녀에게 말없이 괜찮아 라는 눈빛을 보내고 문을 열려는 그의 손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밤새 서로에게 기댔던 마음이 단숨에 혼란과 두려움으로 뒤섞이는 순간. 그러나 그 떨림 속에서도 둘 사이의 감정은 어젯밤보다 더 깊어져 있었다. 무슨 일이 문 앞에 기다리고 있더라도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초인종 소리가 멎고 현관문이 천천히 닫힌 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아침 햇빛은 조금 더 밝아졌고 두 사람의 얼굴에도 더 선명한 표정이 드러났다.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시아버지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젯밤. 그건 감정이 아니라 순간이었어. 서로 상처가 많아서. 기대고 싶었던 거겠지. 그 말은 잔잔했지만 깊은 울림을 남겼다. 며느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필요했던 건 누군가의 품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의 온기였던 것 같아요. 방 안을 가득 채우던 무거운 열기 대신 지금은 잔잔한 평온이 머물렀다. 말을 하고 나서야 서로가 바라던 것이 같은 것이었음을 알았다. 의지할 어른, 기댈 마음,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고 싶은 인간적인 애정. 시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렸다. 그 손길에는 어떤 욕망도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다만 부드럽고 따뜻한 위로만이 있었다. 넌 잘 버티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는 혼자 버티게 하지 않을게. 하지만 우리의 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해. 그녀의 눈가가 흔들렸다.
슬픔이 아니라 안도였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해줘서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아주 조심스러운 동작으로 그녀의 이마 위에 손을 얹었다. 입술은 닿지 않았지만 그제야 두 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복잡한 감정이 완전히 정리되는 듯 했다. 그 순간 둘의 관계는 밤의 흔들림을 지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더 단단해졌다. 더 건강해졌다. 더 인간적이 되었다.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다. 잊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을 거예요. 우리 둘 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숨을 내쉬었다. 그래. 이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아침이니까. 밖에서는 새벽비가 멎은 뒤 맑아지는 냄새가 퍼졌고 둘은 각자의 방으로 향했다. 밤의 흔적이 아닌 서로를 배려한 선택만을 남긴 채 그리고 그 여운은 오래도록 따뜻한 기억처럼 남았다.